안녕하세요. 20가지 엄선된 DIY와 클래스 스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캘리그라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오랜 연습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하루 만에 글씨체가 변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캘리그라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강의입니다. 먼저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로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서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예는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 규범과 필법을 지키는 전통적인 분야로서 캘리그라피는 필법과 사용 재료 등에 얽매이지 않아 글자를 창의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서예와는 다른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캘리그라피 붓펜을 사용하여 스무드에서 제작한 교보제를 따라 기초 연습을 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긋기 연습으로 붓펜과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선 연습은 캘리그라피 연습의 아주 중요한 단계이니 생략하지 마시고 꼭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는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마치 누가 천장에서 펜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으로 제일 가늘고 여린 선을 표현해 주세요. 꾹꾹 눌러서 쓰는 것은 누구나 많이 해보셨을 테지만 힘을 빼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잘 활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 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여린 선부터 가장 두꺼운 선까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힘 조절을 연습해 주세요. 얇은 펜과 굵은 펜 모두 연습해 주세요. 다이나믹한 선을 표현하는 기법인 여깁, 중봉, 회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붓펜의 모양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얇고 뾰족해지는 형태라서 그냥 선을 그리시면 양 끝이 더 얇은 선이 나오게 됩니다. 궁서체 같은 글자에서는 필요한 선이지만 균일한 느낌의 글자를 쓸 때는 적합하지 않은 선입니다. 그래서 여깁은 처음 선을 그릴 때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지 않고 살짝 오른쪽에서 시작했다가 왼쪽, 다시 오른쪽으로 역회전을 하는 기법입니다. 중봉은 붓을 눕혀 이 굵기를 계속 유지하고 회봉은 마지막 마무리에서 다시 왼쪽으로 역회전하여 마무리하는 기법입니다. 여깁과 회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선 표현이 가능하니 선 연습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선으로 연습해 주세요. 또한 특히나 잘 그리셔야 하는 선은 바로 이 선입니다. 한 선 안에서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이 공존하는 선인데요. 작품을 만드실 때는 대부분 한 글자 안에 이렇게 얇은 선과 두꺼운 선이 공존하는 글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 연습이 끝나셨다면 오른쪽에 기본적인 자음 모음도 따라 연습해 보시고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어떻게 변형하는지에 따라 재밌는 표현이 가능하시니 어떤 예시가 있는지 더 연습해 보셔도 좋고 여러분만의 신박한 글자 모양을 창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예와는 다르게 한글을 새로운 조형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의 매력입니다. 이제 문장을 통해 여러 가지 서체를 연습해보며 나에게 잘 맞는 서체를 찾아보실 텐데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서체를 잘 쓸 수 있는지 기준이 없으시다 보니 교보제에 나온 예시 문장이나 다른 여러 작가의 글씨를 따라해보시며 나중에는 여러분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이름도 지어보세요.
글씨체에 어울리는 펜 굵기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장 연습이 끝나셨으면 이제 나만의 문구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빈 종이에 글씨를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작품을 연습할 때 활용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문장을 예쁘게 쓰는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글자 수를 몇 줄로 쓰실지 나눌 때 가로로 너무 길어지지 않게 나누어 주세요. 예외인 글씨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씨는 가로로 길게 쓰지 않습니다. 둘째, 나란한 왼쪽 정렬이 아닌 지그재그식 정렬로 배열하는 것이 예쁩니다. 셋째, 전체적으로 문장이 덩어리감 있게 글자 사이의 간격이 오밀조밀 마치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사이사이 간격에 끼워 맞춰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떤 문장을 어떤 서체와 어떤 분위기로 적으실지 구상해 주시고 연습용 종이를 준비합니다. 종이의 작품 사이즈와 비슷하게 칸을 나누고 첫 번째 칸에는 연필로 가이드를 잡아줄 거예요. 작품에 꾸밀 그림이나 꽃이 들어갈 공간도 생각하여 전체적인 덩어리의 크기를 잡아주세요. 구상하신 문장을 몇 줄로 몇 글자씩 쓰실지 정하셨으면 글자 수에 맞춰 동그라미 가이드를 그려주세요. 생각보다 글자 간격이 오밀조밀해야 하니 동그라미가 겹쳐져도 좋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글자는 원을 조금 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다 그려지셨다면 가이드 위에 글씨를 쓰며 연습합니다.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나머지 칸들에는 가이드가 없이 빈 종이에 연습을 합니다.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실 엽서나 캘린더, 봉투 등에 캘리그라피를 적어주세요. 아무래도 처음이라 빈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먹지로 도안을 본떠서 쓰시는 치트키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가 완성되셨다면 그림이나 꽃 등으로 장식하고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연습하시고 작품을 만들어 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방법을 이용해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꼭 직업이 캘리그라피 작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캘리그라퍼로서 유용한 취미와 특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무드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글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꾹꾹 눌러 담으신 진심과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